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과학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과학 중에서도 혼합물의 분리부터 내용 정리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혼합물의 분리라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 단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확대가 엄청 되네.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지금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바닷물은요, 끓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이 바닷물이라는 것을 끓이게 되면요, 글씨가 너무 작죠? 이 바닷물이라는 것을 가열을 하게 된다면요. 어떤 것이 날아가나요? 그렇죠. 물은 기화하게 됩니다. 물은 기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결과로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약간의 알갱이들, 요것은 소금 등의 성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화한 수증기, 여기 있는 우리가 방금 기화했던 이 물을, 수증기가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요. 이 물을 잘 모으면 우리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은 나머지 것들이죠. 뭘 포함했음? 소금 같은 거를 포함한 나머지 물질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가열을 했을 때 물은 날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날아간, 즉 기화된 기체로 변한, 기체 상태의 형태로 변하게 된 물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얻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냉각이라는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열을 해주고요. 그 기체를 냉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할 때 그때 기화한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지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되겠고요. 가열을 해줬을 때 여기서 물만 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 기체를 다시 냉각하면 우리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증류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도 소금물을 증류해서 우리는 식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증류의 장치를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요, 물이 있을 거예요. 요만큼 물이 차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렇게 그릇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아이 참. 이렇게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이 이렇게 차 있고요. 자, 지금 요 안에도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두 액체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물은요. 소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하여 밖에 있는 요 물은요, 순수한 물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순수한 물이 소금물에서 나오는지 아까 봤던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밑을요, 우리는 지금부터 가열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가열을 해주게 되면요, 열이 오르고요, 여기 있던 액체들이 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위에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수증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에 뭘 놓을 거냐면요, 얼음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온도를 낮춰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냉각될 거예요, 이 기체들이요. 그러면서 이 액화를 하게 됩니다, 물은요. 액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액화 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또르르르 와서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쌓였던 물이 바로 순수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장치들로 소금물을 증류해서 식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닷물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한 시설에도 이런 원리, 기화와 액화, 그리고 이 증류의 원리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증류를 이용하면 물과 염화 나트륨처럼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나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다른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 예를 조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류. 증류를 이용하면 물과 염화 나트륨처럼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그러니까 얘는 액체, 얘는 고체, 또는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다른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류는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아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습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아까 액화와 기화에 대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액화는 여기다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라는 것이 있고 기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액화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고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름으로 붙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요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증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하나 알아줘야 돼요.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실험은요, 요 실험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의 제목은 물과 에탄올을 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요.
자, 우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과 에탄올을 각각 50ml씩 넣어서 혼합 용액을 만든 다음에 끓임쪽을 넣게 됩니다. 우리 끓임쪽은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열을 할 때 어떻게 가열이 되는지, 그리고 가열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로 끓기 전까지 나오는 물질, 그래서 각각의 그 간격에 어떠한 물질들이 끓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은요, 각각 끓는 점이 몇 도씨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은 끓는 점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도씨이고요. 에탄올은 78도씨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액체가 먼저 끓게 될까요? 끓게 되는 것보다 먼저 기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먼저 우리가 이 순수한 그 액체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에탄올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기 때문이죠. 아까 물보다는 비교적 낮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기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다시 액화를 하게 돼서 먼저 이 순수한 에탄올만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정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요, 그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 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자면 40, 60, 80, 100, 그리고 120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그 지점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자,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여기가 C 구간, 여기가 D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은요, 바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끓였겠어요? 일단은 이 시험관에 모이는 물질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구간에서 물과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 A 구간에서. 자, B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제 B 구간 부분부터는요.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C 구간에는요. 이제 에탄올,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소량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때는 에탄올과 아주 적은 에탄올과 물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D 구간에서는요. 냄새가 없는 물질, 즉 물이 끓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게 됩니다. 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이 내용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총 2번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총 2번 나타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탄올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물이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끓는 점과 비슷한 온도인 두 번째 구간 100도씨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주로 수증기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체를 냉각하게 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과 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소주꼬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증류를 이용한 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탄올의 비율이 낮은 수를 가열을 하게 되면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체를 다시 모아서 이제 에탄올의 비율이 높은 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이 소주꼬리라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게 소주꼬리입니다. 이 안에 넣는 것은 에탄올이 좀 적은 술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에탄올의 비중이 어떤 술? 높은 술이 되겠죠. 왜냐면 원래 에탄올과 다른 물 같은 게 섞여 있었다가 여기서 에탄올만 나오게 되니까 원래 그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았던 에탄올만 기화돼서 액화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소주꼬리를 그렇게 이용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액체와 고체,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주꼬리는 물질에 어떤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주꼬리는 물질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우리 분리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도. 우리 아까 끓는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는 증류라는 단어부터 함께 배웠었죠. 우리가 이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고체 혼합물을 이용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아까 그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액체가 끓으면서 그 기화되고 액화되면서 우리는 분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고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냐면 액체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은 두 고체를 녹이지 않고요.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분리합니다. 라고 언어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냐면요. 고체가 두 가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둘 다 고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A는 요 정도 한 3 정도의 친구라고 하고요. B는 5 정도의 친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게 될 거냐면 이 둘의 딱 중간 정도인 밀도가 4인 액체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고체 상태죠. 근데 우리는 액체를 넣어줄 거란 소리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자, 이렇게 수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요게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A와 B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4 정도 되는 액체를 부어줄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액체보다 무거운 거, 즉 밀도가 큰 I는요. 어디로 내려올 거냐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체 B가
액체보다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고체 A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즉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크다, 아래로, 작다, 위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고체 물질의 밀도 차를 이용해서 중간 정도, 즉 두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그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이용해서 위에 뜨고 가라앉고를 사용하면서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선한 달걀 고르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선한 달걀 아니면 좀 오래된 달걀일수록 껍질을 벗겼을 때 이렇게 안으로 파여드는 이 정도가 점점 커진다고 해요. 가장 신선한 달걀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얘는 밀도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의 액체를 넣어주면요. 뜨게 될 거고 가라앉게 될 거죠. 얘는 뜰 거고요. 얘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뜬 오래된 달걀들을 말고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달걀은 깨면 탁 부셔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을 이용해서 달걀을 서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여기 들어가는 액체는 소금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바다에서 사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잘 떠진다고 하죠, 몸이. 그 이유는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라고 하는데요. 소금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두 고체의 밀도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고 빼고 하면서요. 그래서 소금물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아까는 이제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해요. 자, 우리 처음에 끓는 점 이용했을 때는요, 서로 섞여야 했었죠. 근데 얘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끓는 점 차를 이용했을 때는 두 액체는 맞아요. 하지만 두 액체가 서로 잘 섞였어요. 근데 이번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밀도 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서는 잘 섞이면 안 돼요. 약간 물과 기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액체가 내려가는지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 깔때기 안에다가 분별 깔때기를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꼭지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요만한 이 뚜껑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뚜껑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다가 요만큼은 물이 올 것이고요. 요만큼은 기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밀도가 작은 액체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간다 그랬죠?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밀도를 비교했을 때 기름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기름은 물의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층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딱 여기 밑에 꼭지를 열어주면요. 요만큼 쭉쭉쭉 해서 물만 이렇게 컵에 담기게 되겠죠. 물만 이렇게 담기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컵 다 썼어요. 새로운 컵 가져오면요. 이번에는 기름만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두 섞이지 않는 혼합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밀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밀도 차이 없으면 섞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할 거 있죠? 바로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고요. 밀도가 작으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요. 지금부터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하는 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기름이 유출됩니다. 라고 한다면 물의 밀도는 기름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물에 위에 둥둥 뜨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싹 건져내게 되면요. 기름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타이로폼의 그 밀도보다는 모래의 밀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는 물에 두 밀도의 중간 정도의 그리고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주게 되면요. 스타이로폼은 위로 뜨게 될 거고요. 모래는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진 모르겠는데요. 한강 같은 데 가면요. 스타이로폼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래가 위에 둥둥 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이 이 밀도 차이 그리고 두 혼합물의 그 분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혈액의 원심 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빠르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요. 혈장은 위로 뜨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요. 아, 혈구가 혈장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았다니까? 그렇지, 크다. 혈장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말로 한번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뜨게 되고요.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층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게 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장과 참기름의 혼합물에서 참기름을 떠낼 수 있는 것도 이 밀도가 작은 참기름이 간장 위에 뜨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기름과 간장을 비교했을 때 참기름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 같은 거는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닷물 위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퍼지지 않도록 기름막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기름을 잘 빨아들이는 성질의 천을 말하는 흡착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름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클 때는 바다의 아래쪽으로 기름이 점점 가라앉게 되면서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기름을 먹게 되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 물고기를 먹었을 때 탈이 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한다 했어요. 그 액체에 넣어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때 물을 부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물에 뜨게 되고요. 하지만 물보다 밀도가 큰 플라스틱은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게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분리할 때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무슨 차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밀도 차이, 섞이면 끓는 점 차이, 이것을 이용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 깔때기는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데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거 배웠었죠. 요 내용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요. 재결정이라는 것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물에 넣고 가열을 하게 돼서 모두 녹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용액을 냉각하면요. 질산칼륨의 흰색 결정이 석출이 되게 됩니다. 석출이라는 것은 용액성에서 용질이 결정 상태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질산칼륨이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다가 여기에다가 질산칼륨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황산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되면요. 모두 다 녹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똑같은 거를 냉각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석출이 된다고요? 질산칼륨의 흰색 결정이 석출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지. 두 가지의 용해도 차이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처럼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순수한 결정을 석출하게 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석출이라는 것은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출이라는 것은 용액 속에서 용질이 결정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용액 안에 용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재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하는 것이 재결정하면 용해도 차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아스피린이나 천일염의 정제 등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스피린은 해열제나 진통제 등으로 쓰이게 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고 해요. 합성한 아스피린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정을 이용해서 그 결정을 다시 순수한 결정을 얻게 되죠. 그러면 그 아스피린의 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예를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아스피린 또는 제제염 그러니까 천일염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제염이라는 것은요, 염전을 해서 얻은 천일염을요, 물에 녹여서 가열하고 나서 물을 증발시키거나 냉각하면 이제
소금이 재결정되겠죠. 그 소금으로 이걸 바로 재제염이라고 하는데 결정이 눈꽃 모양이기 때문에 꽃소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천일염 안에 불순물의 비율은 약 1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재제염은 그 불순물의 비율이 1에서 2%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일단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천일염이 있어요. 천일염이 요만큼 있는데 얘를 물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녹게 되겠죠. 이거를 바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 얼음에 차가운 데서 냉각시키면 여기서 얻은 이 알갱이가 바로 그 불순물의 비율이 1에서 2% 이하인 제제염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결정이라는 것과 재결정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분별결정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다 녹여요. 다 녹인 다음에, 그러니까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인 거죠. 그걸 다 녹인 다음에 바로 냉각해서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을 석출을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용해도 차가 큰 게 석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정이라는 것은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정제해서 순도 높은 결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마토그래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가 뭐였어요? 그렇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있어요. 그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거름종이가 있어요. 거름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끝이 물에 닿게 되면요. 물이 거름종이에 흡수가 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사인펜 잉크에 들어있는 색소까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잉크에 있는 색소별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노란색은요, 같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멈추는 성질이 있어요. 파란색은요, 더 같이 올라가요. 더 올라가다가 멈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대요. 자, 빨강색은 어떨까요? 빨강색은 이 물을 타고 끝까지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마다 이동 속도가 빠른 물질이 있고 빠른 물질은 바로 타서 쭉쭉 올라가게 되죠. 근데 좀 느린 물질은요,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잉크의 색소별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색의 띠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와 같이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이 용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이동 속도의 차. 요것을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울 때는요.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줘야 돼요.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서 간편합니다.
자, 특징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성분 분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색깔이 여러 가지 섞여 있었죠? 근데 나중에 세 가지 색깔로 우리가 이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양이 적거나 특성이 좀 비슷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분리가 어려워요. 근데 요런 혼합물까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동 속도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그러니까 약물 복용의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나 과학 수사, 엽록소의 색소 분리 등의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리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아니면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그 재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권의 구성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조금 길었네요. 이번 영상도 잘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